네, 예비 사회인들이 경험한 생생한 인턴 체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거기 어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조금 전 1부부터 아주 귀여운 학생이 저희와 함께 네. 해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거기 어때의 주인공 김유라 학생 다시 한번 인사 나눌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김유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거기 어때 시간 굉장히 기대되는 이유가 아주 이력이 화려한 학생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아까 장점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네.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부탁드릴게요. 네, 저 말씀드린 대로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네. 현재 경영대 단과대 동아리인 경영학회에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한국수자원공사인 K워터 서포터즈로 활동을 했는데요. 네. 블로그 운영 및 오프라인 홍보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1월부터 2달간 인천항만공사에서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력서상에서 보니까 여수엑스포와 한옥마을 등 이 오프라인 홍보 활동도 많이 했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색적인 활동인 것 같은데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뭔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K워터 서포터즈 활동을 할 때 시와 지역을 담당했는데요. 시와? 네, 네, 그쪽에서 티라이트라는 시설이 있었는데 그 지역을 홍보하면서 웹툰을 제작했습니다. 네, 저희 자체적으로 그 캐릭터도 만들고 스토리도 짜서 올렸는데 예. 네, 방문자 수도 많고 그때 상도 받아서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아주 뿌듯했던 경험을 갖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올해 1월부터 2달간 인천항만공사에서 인턴을 했다고 들었어요. 어떤 곳인지 인천에 있다는 것밖에는 잘 모르겠는데 네.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인천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의 개발,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네. 네, 공기업이고요. 인천신항 및 국제여객부두의 건설, 항만 배후부지의 개발, 인천항 물동량 창출을 위한 노력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항만 시설의 개발과 관리 등을 또 운영을 하는 곳이 인천 항만공사라는 설명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서희 씨? 네, 좋습니다. 자, 김유라 학생이 다녀온 기업은요, 바로 인천항만공사입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을 경쟁력 있는 물류 중심 기지로 발전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인천항만공사는 2005년에 설립하여 2008년 인천항 부두관리 운영공사와 통합이 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북항 목재부두, 북항 동부부두 및 남항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을 개장했으며 2010년에는 북항 한진중공업 부두준공, 2011년에는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2년에는 GWP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2년 연속 선정, 고객 만족도 6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인천항만공사는 황해권 최고의 교류 중심 거점 항만으로 거듭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아주 규모가 큰 공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유라 학생은 인턴으로 어떤 일을 맡았었어요? 네, 제가 일한 곳은 인천항만공사 물류기획실입니다. 물류기획실. 네, 물류기획실에서는 인천항 물동량 분석하고 배후부지를 관리하고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는 등의 일을 합니다. 저는 주로 자료를 찾고 문서를 정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 보조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물동량 분석부터 뭔가가 좀 전문적인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인 것 같은데 인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생소하고 낯선 것들도 많고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네,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위치상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멀어서요? 네, 인천항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네, 멀리 있어서 통근이 불편했고요. 네. 네, 그리고 인천항만공사에서 하는 일 자체가 관계 부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인천시, 인천항만청, 지역단체 등 관계된 기업과 협력을 하는 것 같아서 그쪽과 같이 하는 일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인천 출신이라서 그 근처를 가본 적이 있는데
했는데 너무 외졌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근데 그렇게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은 곳에서 인턴 활동을 하는데도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예. 것 같아요. 혹시 평소에 가고 싶었던 기업이었나요? 네, 평소에도 물류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지원 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네. 관심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멀어도 상관없었군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영훈 학생이 오늘 또 인천항만공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영상으로 모아왔죠? 네. 오늘도 역시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전지훈입니다. 한국항만공사에서 인턴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인턴하시면서 느끼신 장점 3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장점들이 있을지 일했던 네.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네, 먼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인 것 같습니다. 회사의 업무는 국가 정책에 반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제2국제여객터미널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직 협의 중인 일이지만 주변 전철 연장이라든지 건설 후 크루즈선 도입 등의 회사만의 이익이 아닌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인 것 같은데요. 네, 업무에 있어서 남녀 차별은 없는 편이고 육아휴직도 서로 축하해주는 분위기에서 선물도 주고받고 되게 훈훈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두 번째 장점이 저는 좀 의외인 게 부둣가이기 때문에 왠지 남성들이 일하기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했는데 여성들을 위한 배려도 참 많은 직장인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정도 더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마지막 장점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직무 순환을 통해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볼 수 있는 건데요. 네. 인천항만공사는 각 팀마다 특색 있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물류기획실은 중장기 항만 운영 계획을 세우고 항만 운영팀은 매일매일 인천항에 들어오는 선박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간무 운영이나 항만 건설에 관한 일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곳에 면접에 가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래도 장점이 정말 많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일하면서 또 재밌었던 일들 뭐가 있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네, 기억에 남는 일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비서실에는 인턴이 따로 배정되지 않아서 비서실에 있는 업무를 인턴들이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꼼꼼하게 잘 처리를 했는데 출근하는 길에 비서실 직원분이 인천항만공사 인턴 아니냐고 같이 택시를 타고 가자고 택시를 태워주셨습니다. 네. 그때 말씀하시길 그때 꼼꼼하게 체크하고 메모를 해줘서 업무가 수월했다고 말씀해 주셔서 기억에 남습니다. 야, 네. 아주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영훈 학생, 또 다른 궁금증도 계속 준비되어 있죠? 네, 당연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적인 분위기로 다음 화면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물리반도체과학과 박준형이라고 합니다. 인턴을 하시면서 인턴 수기를 모아서 책을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동기는 어디서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오. 조금 전부터 아주 물어보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예. 인턴 수기를 모아서 책을 만들어냈다. 기사도 냈다고 들었어요. 나왔다고. 네. 기사를 냈어요, 직접? 나왔습니다. 네. 제가 저는 인턴 기간 동안 인턴 백서를 만들었는데요. 예. 인턴 백서는 제가 인턴 기간 동안 만든 자료를 한 권으로 제본한 자료입니다. 처음부터 책을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마지막 둘 달이 끝날 때쯤에 업무 보고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턴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그 내용을 생생하게 책으로 담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어떤 내용들 들어있어요? 네, 인턴 초기에 주로 현장에서 많은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느낀 점을 토대로 아이디어를 제시했고요. 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인천항에서 천진으로 가는 배편을 증설한다든지 네. 북항에 창고를 세워 수요를 늘리자는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홈페이지 개선 방안, 전화 응대 매뉴얼, 스크랩한 기사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와, 정말 유라 학생은 많은 장점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무엇보다 꼼꼼하게 일하는 장점이
장점이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책을 썼다는 것 자체가 예. 너무나 꼼꼼하게 모든 것들을 좀 관찰해 왔던 것 같은데요. 인턴이 이런 책을 썼다. 아무래도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칭찬을 해줬을 것 같은데 많이 들었어요? 네, 칭찬 많이 받아서 기분이 좋았고요. 예. 개선사항 등의 코멘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회사에 기여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그렇군요. 뭐 인세 같은 거 많이 받았어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 건 없었고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니, 대표님 진짜 궁금한 게 이렇게 적극적인 인턴 사원은 나중에 취업할 때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한마디로 좀 적극적이라는 부분을 좀 튄다, 다른 네, 인터넷에 네. 튄다라고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또 두 가지로요. 예. 한마디로 진정성이 있으면 괜찮고요. 진정성이 없으면 그냥 이게 튀기 오히려. 위한 튀는 거다라고 해서 오히려 안 좋거든요. 여기서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진정성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쵸. 그게 내용이거든요. 가령 책을 만드는데 책을 만드는 외피만 중요해서 사실 책을 보면 별거 아니야. 막 블로그에 올릴 만한 것들만 막 모아가지고 대충 만든 책이라면 네. 그럼 별로 내용적으로는 별로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하신 거는 그 업무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한 거니까 내용적으로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튀는 건 정말 좋습니다. 아하. 근데 반대로 튀기 위해서 그 없는데 외피만 자꾸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건 오히려 문제가 되죠. 그렇군요. 이시안 대표님 말씀을 좀 참고해서 유라 학생처럼 아주 적극적인 인턴 생활을 해봐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영훈 학생이 준비한 마지막 질문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 질문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이동중입니다. 보통 공기업은 신입사원을 따라 뽑지 않고 인턴 제도를 통해서 그중에 신입사원을 뽑는다고 하는데요. 그게 사실인가요? 네, 신입사원을 뽑기보다는 인턴 중에서 선발을 한다는 이 일종의 소문 아닌 소문.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회사 방침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들어오신 분은 공채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네. 그 전 기수분은 6개월간의 인턴을 한 후 선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인천항만공사에 관심을 가지고 채용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유라 학생이 인천항만공사에서 일을 하면서 인천항만공사는 이런 사람을 원하는 것 같다라는 인재상도 좀 엿봤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네. 기본적으로 서류나 인적성 검사, 면접 등은 취업에서 필수 코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제가 느낀 점은 인성을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선배 사원분이 최종 면접에서 받은 질문 중 기억에 남는 게 본인이 생각하는 효는이라는 질문이었어요. 네, 효? 네, 네. 의외의 질문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아무래도 직무 순환으로 부서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조직과 잘 융화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래요. 본인이 생각하는 효라는 질문에 어떻게 해야지 인성이 좋아 보일지 일단 우리 영훈 학생 얘기 들어보고 저희도 한번 얘기해보고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시안 대표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효는? 네, 제가 생각하는 효는 제가 뭐 하고 있는 일을 잘 말씀드리는 게 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 저 같은 경우는 뭐 회사 서류가 되었다, 아니면 면접을 봤는데 이러이러해서 뭐 재밌었다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부모님과 대화를 하는 게 저는 효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진 씨는 어때요? 저는 효는 전화를 많이 드리는 게 효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평소에 너무 안 하시죠? 그러니까 무슨 뭐 돈을 많이 드리고 뭐 선물 이런 거보다 가벼운 전화 한 통을 자주 하면서 가까워지는 게 효라는 생각이 역시 이번에도 돈이 많이 들지 않은. 네. 제가 설치는, 생각하는 효는 아무래도 좀 기본적으로 마음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게 아닐까. 제가 뭔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네. 얌전히 어머니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사는 네. 게 아무래도 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네, 이시안 저희들의 대표님. 인성을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나요? 네. 아주 곤란한데 뽑아내기가. 이게 효 같은 경우에는 효는 네. 뭐다라고 개념적인 정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지금 그 세 분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생각한 효는 이런 거고 저는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냥 차분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네. 뭔가 이 사람이 면접관이 듣고서 그래 효란 이런 거지 뭐 깨달음을 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거창하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조분조분하게 얘기하시면 충분히 먹히는 그런 답변입니다. 네, 근데 요즘 이 면접 시에 인성을 묻는 질문들이, 네. 인성을 보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본인의 인성에 있어서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조금 좋게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술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하지만 또 없는 인성을 지어낼 수는 없거든요. 네. 또 금방 들통도 나고요. 그쵸. 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그냥 잘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에서 솔직한 것 자체가 저 사람은 어떤 장점이다라고 느끼는 건 좋은데 무조건 다 솔직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가령 좀 최악의 인성들만 피하시는 게 그게 뭐냐면 뭐 가령 버럭하는 성질이 있다든가 왜냐하면 뭐 이렇게 시키는데 예. 아 과장님 제가 뭐 이거 하면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에 잘 융화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예. 그럼 뭐 이런 버럭을 안 한다든가 그 인성 뭐 그런 게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서 이런 부분만큼 내가 아니다라고 좀 약간 포장을 하시고요. 네. 다른 것들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묻는 질문에 살짝 욱하는 모습 보여도 안 되고 그럼요. 최대한 침착하게 네네. 그래야 되겠군요. 네, 면접관들은 아무리 구직자들이 티를 안 낸다고 해도 네. 그래도 캐치를 조금 해낼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잘 잡아내시는 거예요? 예전에 토론 면접 같은 거 하는데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뭐 토론 면접이니까 이렇게 찬반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약간 이제 쫄리는 거예요. 음. 근데 계속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면접관이 표현 참. 예. 아, 이래서 자꾸 교수라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이 저 그 지원자 너무 많이 말했으니까 다른 지원자가 말씀해 보시죠라고 했는데 네. 이 친구가 막 옆에 뭘 쓰더니 옆에 친구한테 전해주더래요. 이 말 옆에 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도 계속 압박 면접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네. 욱하는 성질이 나오거든요. 네. 저 친구가 특별히 저런 게 있다라고 라고 느끼는 순간 면접관이 더 건드려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참아내면서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또 면접 요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기 때문에 유라 학생도 나중에 분명히 또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나저나 인천항만공사 얘기로 돌아와서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 같은 경우는 좀 취업을 위한 맞춤형 전략이 따로 있을까요? 원래 공기업 같은 경우가 좀 어려운 그 취업 준비로 네. 왜냐하면 그 논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상식도 옛날 상식이라서 좀 외워야 되는 것도 많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준비를 오래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올해 초부터 그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서 네. 스펙 없이 취업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공약에 따라서 이제 몇몇 공기업이나 공사 공단들이 처음에 이력서 자체에 그냥 이력서를 안 내고 자기소개서만 내는 식으로 바뀐 게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성과가 좋을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그 열린 채용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정책 방향이라서요. 네. 공사공단 같은 경우 그런 게 좀 충실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중심적으로 이 하반기를 준비하시는 것이 공기업이나 공단을 준비하는 요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유라 학생도 이시안 대표님께 궁금한 점 없어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기업에서 서류 통과 전후로 인적성이 실시되는데 그 인적성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중에 문제집을 사는 게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역시 핫한 이슈죠. 적성검사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까지 계속 그 특집을 했으니까요. 예. 일단 첫 번째는 잡매거진을 보시고요. 인터넷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모든 기업들을 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언어 수리 추리라는 큰 영역은 갖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다가 실제로 서류가 통과돼가지고 내가 그 시험의 대상자가 됐을 때 그 기업의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처음부터 뭐 모든 기업들을 다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저희가 많은 궁금증들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해봤는데 영훈 학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천항만공사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인천항만공사에서 아까 하실 때 출퇴근이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뭐 회사 내에서 그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복지제도나 이런 게 잘 갖춰져 있는지 네. 그런 게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지원을 받은 건 없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주변 분들 다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많고 멀리 사셨어도 이사를 많이 오고요. 주택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는 복지가 많이 지원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일단 회사에서 교통 편의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내용은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군요. 교통편에 대해서는 역에서 회사까지 통근버스를 운영합니다. 통근버스. 그럼 아, 다 이사를 온다.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나눠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유라 씨가 아무래도 인턴 생활을 먼저 경험한 선배로서 네. 인턴을 고려하고 있는 예비 사회인에게 한마디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턴은 짧은 기간이든 긴 기간이든 해보는 게 스펙뿐만 아니라 기업 문화를 익히는 부분에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외국어나 관심 있는 산업에 대해서 정보를 잘 공부하고요. 네. 그 외에 필요한 엑셀이나 PPT 같은 기본적인 것들은 미리 공부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유라 학생을 통해서 인천항만공사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예비 사회인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우리 유라 학생도 앞으로 꼭 원하는 곳에 입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도 거기 어때 계속되는데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 거기어때에 소개될 기업은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 기업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안 대표, 조용은 학생, 김유라 학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